안녕하세요. 저 지금 방금 소개받은 IoT 사업기획팀장 신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뭐 갑자기 제가 출장이 좀 생겨가지고 거기를 다녀오느라고 좀 발표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앞에서도 이제 저희 비슷한 기술원 쪽에서도 발표를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그 맥락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현재 이제 뭐 지난주죠, 17일, 18일 지나면서 저희 아마 보도 자료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심이 있으신 게 이제 결국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LPWA 망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럼 그게 깔리면은 어떻게 또 이제 같이 그 에코플레이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 크게 세 가지 플랫폼 영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활가치 쪽,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IoT 플랫폼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oT 플랫폼, 사실 미디어는 조금 더 그 플랫폼 성격, 진짜로 하드웨어적인 플랫폼 성격이 강한 비즈니스 영역인 것 같고, 사실 생활가치도 그렇고 IoT도 그렇고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플랫폼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이라는 전체 어떤 에코 플랫폼을 얘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플랫폼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사실은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생태계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분석 잠깐 보면은 이 IoT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그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수십만 개,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묶인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밸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커넥티비티 쪽은 결국 뭐 5% 정도, 플랫폼 쪽이 15%라면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서비스 쪽에서 어떤 밸류가 창출되는 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갈 것이고, 사실은 이러한 흐름들이 IoT망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통신 쪽에 커넥티비티를 연결하고 있는 게 뭐 2,3G도 있고 뭐 저희 LTE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면서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커머더티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나 IoT 쪽에 붙는 센서들이 회선에 이렇게 이제 망에 묶이게 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은 그러면 회선 사용료가 얼마나 될 건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런 쪽에 작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녀석이 이제 플랫폼, 이거는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물리적인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뭐 싱플러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IoT 플랫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결국에 이 서비스 쪽으로 계속 이제 밸류가 더 옮겨갈 것이고, 거기에서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은 이 커넥티비티를 연결해 주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얘도 그거보다는 적지만 얘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정말 소위 저희가 뭐 얘기하는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질 수 있는 곳, 가질 수 있는 회사,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결국에는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그만큼 흔하게 쓸 수 있는, 저희가 IoT 얘기하면서 커넥티비티가 많아지면 네트워크는 그냥 거의 무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쉽게 그냥 바로바로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영향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통신 사업자나 이런 망을 제공하는 망 사업자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저희 통신 사업자들은 향후에는 이제 그럼 뭐 망할 거냐?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격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 20, 20이었으면 사실은 이게 이제 향후에는 뭐 5나 뭐 1로 줄고 이쪽이 뭐 50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이쪽에서 사실은 취하지 못하는 밸류를 사실은 이쪽에서 이제 같이 취해야 되는 고민을 저희도 이제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IT 이런 플랫폼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저희 혼자서 그 통신회사 그리고 텔레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하나의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 그래서 통신 사업자의 대표적인 AT&T하고 버라이즌을 놓고 봐도 비슷한 그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IoT 커넥션들이 이 정도 숫자에 뭐 1조 정도를 그 돈을 벌고 있고, 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숫자에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통신 사업자이면서도 약간은 그 집중하고 있는 영역들을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데 뭐 커넥티드 카라든가 그다음에 그 스마트 시티라든가 인더스트리얼 쪽, 그다음에 에셋 트래킹 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AT&T나 그 버라이즌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매니팩처링이라고, 사실 매니팩처링이나 뭐 인더스트리얼 IoT나 비슷한 영역인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유틸리티 대상에 관련된, 왜냐하면 그 에너지 쪽에도 통신 기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AMI라고 얘기하는 그 원격 검침 인프라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터기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가스 같은 경우가 저희 나라만 봐도 한 뭐 대략 1675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만큼 개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이 또 하나의 그 영역들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트랜스포트나 뭐 사실 이 커넥티드 카, 물론 뭐 이 커넥티드 카는 조금 이 얘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녀석에 대한 어떤 트래킹과 그다음에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단순히 커넥티비티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윗단의 어플리케이션들까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IoT 비즈니스의 성격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정의를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IoT라는 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런 비즈니스 하나, 뭐 이런 비즈니스 하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의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맞지만 내년이 되면 틀려버리는 정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IoT 기기들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이제 생성되거나 이제 확대되는 어떤 밸류를 상품화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중개하는 그 사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저희가 직접 수집하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에 의해서 또는 뭐 같이 이렇게 하는 서드 파티에 의해서 또는 공공 데이터가 그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되겠죠. 이 데이터들을 결국 가지고 뭔가 밸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그 파트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 저희 혼자서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커넥티비티의 어떤 밸류, 물론 중요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특징점이 있죠. 걔가 없으면 사실 이 모든 스토리들이 안 일어납니다. 커넥티비티가 그 밸류가 작기는 하지만 분명히 커넥티비티가 있어야만이 그 뒷얘기가 다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같이 고민을 할 좀 더 정말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객들이야 사실은 그 엔터프라이즈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B2B 또는 B2C 또는 B2G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버라이즌하고 AT&T 예를 보셨는데, 이러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뭐 6, 7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링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그리고 퍼블릭 쪽은 사실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그 커넥티드 카 쪽, 그리고 홈 IoT,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메인 테마로 해서 좀 하고 있죠. 물론 헬스케어 쪽도 웨어러블과 같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사용을 뭐 사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일단은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반을 놓고 보면 이쪽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B2B 성격들이 좀 강한 것 같고, 이쪽은 좀 B2C의 성격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카라는 것은 사실은 B2B일 수도 있고 B2C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성격,
뭐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이건 뭐 당연한 그 세 가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구축형 SI죠. 사실은 그 저희 입장에서도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면서 어떤 턴키 형태의 솔루션을 구축해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AMI가 또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솔루션,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또는 예를 들자면 중공업에서 뭔가 그 야드에 있는 그 디바이스나 에셋들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들, 그러면 그것들을 위한 커넥티비티부터 관리하는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개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마켓플레이스의 성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중간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싱플러그가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사실은 싱플러그 외에 또 다른 플랫폼들이 저희랑 같이 엮이면서 중간에서 저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과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 IoT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엔티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통신 사업자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넥티비티 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베이직한 거니까.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최대한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거나 쉐어하거나, 또는 뭐 저희가 물론 뭐 이렇게 쉐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업자가 누구냐를 봤을 때는 통신 사업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이런 쪽의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가 같이 그거를 갖다가 매시업으로 어떤 또 다른 밸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또 중요한, 앞으로는 굉장히 이 모델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B2C 뭐 형태로서 뭐 네이티브한 그 서비스 제공인 거죠. 사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뭔가를 서비스를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물론 이제 그 뒷단에 필요한 어떤 인프라라든가 솔루션이라 이런 것들은 같이 저희 그 협력하시는 분들하고 하겠지만은, 직접적인 고객에 대한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당연히 B2C 영역에서 해왔던 것이고, 사실은 이 경우가 굉장히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넥티비티 기반의 그런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이 사실은 쌓이고 축적이 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또 그 관련된 뭐 데이터 어널리틱스 기술들이 더 저희한테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면은 아까 이게 BM의 어떤 그런 발전 로드맵,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용어상으로만 보면은 약간은 좀 컨셉츄얼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했던 그 메인이 사실은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이런 커넥팅과 관련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들이 아까 이제 밸류가 이렇게 이전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옵티마이징 단계, 현재가 이제 요 단계쯤에 이제 막 들어서고 있는, 그리고 이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단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제 단순히 커넥티비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커넥티비티는 기본이고 거기에 뭔가 효율성을 높여주거나, 또는 에너지 쪽에서 얘기한다면 에너지를 절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까지를 찾아서 같이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그 이그젬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향후에는 사실은 더 이제 좀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이런 그 디스트럽팅한 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뭐 일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전기 충전 인프라, 그러니까 EV 충전 인프라, 그다음에 뭐 어떤 생활 가치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주차 공간, 뭐 카와 관련된 뭐 어떤 공유 중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뭔가 해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점점 또 필요한 그 서비스의 영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필요한 어떤 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각각도 사실은 안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각도 사실은 아직도 시장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녀석들이 더 필요한 그런 단계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계속 이런 관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나더 밸류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그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가 축적돼야 될 시간도 많이 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여기 이제 2B 이미지라고 뭐 저희가 했는데 아까 그 XIoT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약간은 지금 이쪽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B2B 쪽입니다. B2B 쪽. B2C도 물론 이런 서비스들이 스마트홈이라든가 헬스케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그 기능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쪽에 이제 계속 전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또는 확장 뭐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버티컬 영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IoT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롱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종류는 많지만 작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뭔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스타트업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기엔 굉장히 맞는 포지션일 수 있지만 좀 더 큰 기업들이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버티컬을 잘 이제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런 IoT 인프라를 기반으로 여기 인프라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IoT 어떤 전용망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플랫폼 쪽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이렇게 에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또는 그런 그 에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그 IoT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그 레버리지해서 결국에 이제 그 디리버티브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저희의 방향.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이제 이렇게 이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예가 뭡니까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하고 이렇게 좀 찾아가야 되는 그리고 저희도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IoT 그 밸류 체인 상에서의 이제 어떤 그 추진 방향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예전부터 뭐 CPNT 이렇게 저희 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통신 사업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그 CPNT의 네 개 계층이 레이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망 쪽에서 보시면 뭐 기존에 있던 망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런 FWA 망 그리고 이런 그 또 LTE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IoT에 관련된 망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플랫폼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플랫폼 중에서는 사실은 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데이터 결국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거꾸로 아까 이제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든 거에 시발점이 있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사실은 데이터가 쌓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뒷얘기가 아예 그러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단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첫 장에서도 보셨지만 이쪽에서의 그 밸류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 위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결국에 여기서 뭔가 저희도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엣지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는 버티컬별로 저희가 이제 그 몇 개의 영역들을 이제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플랫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그 이종의 네트워크들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단에 이제 싱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끝단에 붙는 이 디바이스도 중요하겠죠. 이 망의 이쪽에 또는 이쪽에 붙는 이 망의 그 어떤 특성들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데이터량이 작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IoT 얘기할 때 결국 이 디바이스의 가격, 코스트,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소모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IoT를 얘기할 때 이 IoT라는 이름이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10년 전에 똑같은
예, 이런 개념을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단어가 유비쿼터스였지 않습니까? 그게 IoT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10년 전에도 이 디바이스의 가격 그리고 디바이스의 뭐 배터리 문제 이게 안 돼서 언제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10년 전 유비쿼터스를 얘기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바뀐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 4G를 얘기했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이미 LTE가 이제 5G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미 바뀌어 있는 거이고 그다음에 이 끝단의 단말이 또 한 가지가 그 10년 전 유비쿼터스를 얘기할 때하고 달라진 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마치 그냥 유비쿼터스 폰 이래가지고 뭐 네트워크 잘 되고 뭐 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거래도 되고 페이먼트 뭐 영화도 보고 뭐 이런 디바이스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현재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래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데이터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많이 걸렸고 그랬죠. 근데 그것들이 개선이 되었다는 점. 근데 여전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뭐 이쪽에 밸류가 뭐 점점 커지고 뭐 80%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뭔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답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분명히 이 아랫단에서의 환경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어떤 버티칼과 관련된 부분인데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좀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포지셔닝을 시켜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에너지 쪽도 굉장히 성장률이 큰 영역 중이고 그다음에 이 규모에서 보면 또 이런 헬스케어라든가 그 매니팩처링 쪽이 굉장히 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를 좀 그룹핑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아까 그 AT&T나 그 버라이전에서 하고 있는 영역하고 같습니다. 사실 통신사업자들이 뭐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매출 규모도 저희 10배 정도 되는 그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도 보면은 이런 영역들을 지금 집중을 해서 그래도 IoT의 한 그 영역들로 버티컬 영역들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뭔가 그 차별화 그리고 솔루션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역별로 조금 뭐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에코플레이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망을 그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잘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까지 해왔고 누가 하는 것보다 투자비가 그래도 적게 들 것이고 운영도 잘 할 것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는 열려 있는 영역은 사실은 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붙는 디바이스의 종류와 센서의 종류들이 훨씬 많아질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건지는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이미 그 저희가 IoT 전용망에 대한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서 아마 기사화된 것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사실은 모듈 이런 그 모듈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조금 더 그 정책을 잘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릴리즈할 수준이 됐으면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듈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로코스트로 필요하다면 정말 뭐 무료라도 예를 들어서 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그 서드 파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걸 하는데 결국에 이 회선 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선료를 받는 게 점점 줄거든요. 그러면 그 회선료가 준 게 어디로 돈이 전이가 될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사용료를 받게 된다거나 서비스 사용료를 받게 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사실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결국에 이제 뭐 이 망을 또는 타게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도 역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금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제라고 요금 정책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요금제라기보다는 그래서 같이 콕할 수 있는 그 프라이싱 정책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모듈에 따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또는 뭐 회선의 어떤 개수에 따라서 또는 그게 아니고 다 필요 없고 뭐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뭐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어떤 프로핏 쉐어링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그 요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이제 고민 중에 있고, 저희가 아마도 그 상반기 내에는 이 관련된 조금 상반기라고 하면은 EQ, 예, EQ 중에서도 뭐 늦으면 5월 정도, 늦으면 6월 뭐 이런 정도에는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좀 훨씬 더 이제 저희의 정책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도 좀 더 그 홍보 프로모션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원 체계도 더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서비스가 뭐 저희 국내에서 이제 잘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쪽에 관련된 이쪽에 관련된 부분을 타는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리 가지고 나가는 솔루션에도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런 쪽을 타는 것들은 뭐 로밍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그 이슈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쪽으로 관련된 것들은 어떤 그 하나의 스탠드얼론 형태로 턴키 형태로 솔루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정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에코플레이 방안 굉장히 사실은 이 포럼이 만들어진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저희 그 종합기술원 주관으로 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저희 CI 센터,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하는 일들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oT 관점에서 IoT 사업을 저희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 그 준비를 좀 더 해서 뭐 필요하다면 어떤 자리를 통해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빠르게 막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어서요. 볼 수 있다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막 질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몇 가지 골라서 한 3개 정도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일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하둡을 이용한 그 수율 분석을 해주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들어 가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제조 영역에서 IoT 통신 기술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그쪽 그 인더스트리별로의 도메인 엑스퍼트스가 필요하고 날리지가 필요하고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하루아침에 뭐 그 통신 엔지니어가 이런 인더스트리얼 쪽에서의 엔지니어들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축적하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사실은 그 공장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영역은 크고 그렇지만 대신에 굉장히 버티컬이죠. 저기는 그 IoT 영역 중에서도.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업 대비 장점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비스 영역에서 가지는 강점을 현재로서는 잘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좀 더 IoT 인프라를 기반으로 저희가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홈 쪽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oT 서비스 영역 자체가 굉장히 롱테일이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훨씬 더 그 파트너 분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솔직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됐나요? 되게 많네. 이렇게 자꾸 올라. 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게 과연 무엇일까? 커넥티비티 베이스드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으로도 데이터를 끌어와 가지고 데이터가 모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하는데 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달성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력 AMI라는 것들을 저희가 집집마다 잘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거로서 그 원격 검침을 해주는 것으로 첫 번째 목적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DR이라고 해서 디맨드 리스폰스, 그러니까 전력을 줄여주면은 뭔가 그 프로핏을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게 더 나아가면 사실은 그 집집마다의 수요가 모여서 전력 거래소에서는 그거를 내일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수요 예측 자료를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데이터가 모이는 게 그 기존에 이제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안 모여지거든요, 수요가. 근데 점점 더 그런 그 AMI 그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그 데이터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어나더 목적으로서 분명히 그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예가 이제 그 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여기까지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